약 3조 200억 원, 항공기 11대. 미군이 격추된 F-15 이대원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2026년 4월 3일 이란 남서부 자그로스 산맥 상공에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격추됐습니다. 해발 2100m가 넘는 험준한 능선에 내던져진 무장체계 운용관 대령은 발목을 다친 채 48시간을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약 9,06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산맥 전체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미 특수부대는 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 3조 200억 원, 항공기 11대,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지 37일째, 미군은 처음으로 유인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이란 남서부 자그로스 산맥 상공, 콜사인 듀드 44 F-15E 스트라이크 이글 한 대가 격추됐습니다. 영국 레이크니스 기지 소속 494 전투비행대대 소속기였습니다. 격추 무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 방공체계일 수도 있고 견착식 열추적 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조종사와 뒷좌석에서 무기체계를 담당하는 장교 2사람이 사출했습니다. 그런데 고고도 바람 때문에 둘은 2km나 떨어진 곳에 각각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장악했는데 지상은 한 뼘도 밟지 못한 전쟁, 그 틈 사이에 2사람이 떨어진 겁니다. 조종사는 약 6시간 후 주간 구출 작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HH-60W 졸리그린2 헬기가 투입됐는데 이 헬기도 적의 소화기 사격을 맞아 손상된 채 간신히 귀환했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령은 달랐습니다. 해발 2100m가 넘는 험준한 능선, 발목 염좌 상태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발 2100m 자그로스 산맥 능선. 대령에게 남은 건 전투 생존 무전기 하나와 19, 21일짜리 생존, 도주, 저항, 탈출 훈련, 시어 레벨 C의 기업뿐이었습니다. 훈련이 즉시 가동됐습니다. 낮에는 바위 틈새와 셰일 경사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되면 움직였습니다. 개활지와 마을은 철저히 피했고 고지대를 유지하며 이동했습니다. 다친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아래 계곡에서 차량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몇 시간이고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적은 총동원 체제였습니다. 혁명수비대 정예부대가 나섰고 지역 민병대가 합류했고 현상금 사냥꾼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약 9,060만 원, 이란 화폐로 100억 토만이라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드론까지 띄워 산맥 전체를 훑었습니다. 대령의 생명줄은 전투 생존 무전기였습니다. 위성 암호화 신호를 짧게 쏘아 올렸습니다. 적이 삼각 측량으로 위치를 잡지 못하도록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적에게는 그냥 잡음이었지만 미 정부기관에게는 정확한 좌표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령 혼자만 버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CIA까지 포함해서 24시간 내내 대령의 위치를 감시했습니다. 동시에 기만 작전도 펼쳤습니다. 이미 추출됐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란의 수색 방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현상금 사냥꾼, 민병대, 혁명수비대 특수부대가 동시에 쫓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센트콤은 완전 실행 모드에 돌입합니다. 대령의 위성 비콘 신호가 확인되자 센트콤은 대통령 직할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155대의 항공기가 단 한 명을 꺼내기 위해 편성됐습니다.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공중급유기 48대, 구조기 13대. 이 정도 규모가 동원된 구출작전은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지상 투입팀도 최정예로 꾸려졌습니다. 선봉은 패러레스큐맨, 전투구조 전문 특수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모토가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입니다. 1943년 중국 버마 국경 정글에서 추락한 수송기 승무원 21명을 구하러 낙하산을 타고 뛰어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는 3,880명을 구출했고 2001년 이후 중동에서만 12,000회 넘는 전투구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패러레스큐맨들이 이번에도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역회는 네이비실 특수팀과 델타포스가 붙었습니다. 하늘에서는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스가 리틀버드 헬기를 몰고 투입됩니다.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실패, 이글 클로 작전이 이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미군 8명이 사막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실패가 야간 침투 전문 항공부대의 필요성을 증명했습니다. 46년 만에 다시 이란 땅에 투입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준비도 지상에서 벌어진 전투 없이는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4월 4일 늦은 밤, 나이트 스토커 헬기가 이란 영토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스타폰 남쪽 미사일 기지와 핵시설 인근, 적 방어가 가장 두터운 지역입니다. 리틀버드가 다슈트 블랙마운틴 인근 은신처 가까이 지상팀을 내려놓았습니다. 패러레스큐맨이 대령과 합류합니다. 48시간을 버틴 대령의 발목에 응급처치를 하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혁명수비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교전이 터졌습니다. 미 특수부대가 중화기로 제압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상공에서는 A-10C 썬더볼트가 기관포로 근접 항공 지원에 들어갔고 리틀버드가 로켓과 기관총을 쏟아부었습니다. MQ-9 리퍼드로는 3km 이내로 접근하는 위협을 실시간으로 타격했습니다. EA-37B 전자전 항공기가 이란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는 사이 정밀 탄약으로 핵심 도로에 분화구를 만들어 적 증원을 차단했습니다. 이 구출 작전에만 216발의 탄약이 소모됐습니다. 조종사 구출까지 합치면 339발입니다.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유형의 급습은 인력과 장비에 대한 위험 때문에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고. 현대 역사상 방어된 이란 영토 가장 깊숙이 침투한 구출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대령은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구출팀은 이스타폰 남쪽 간이 비행장으로 집결합니다. MC-130J 코만도2 수송기 2대가 착륙했습니다. 한 대당 약 1,724억 원짜리 적지 침투 수송기입니다. 그런데 연질 모래 집안에 바퀴가 파묻혔습니다. 2대 모두 이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란군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휘관은 결단을 내립니다. 폭파 장치를 설치하고 2대를 현장에서 자폭시켰습니다. 약 3,448억 원이 모래 위에서 불탔습니다. 적에게 기술 하나 남기느니 태우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리틀버드 4대도 현장에서 폭파했고 나머지 2대는 급비 부대인 427 특수작전 비행대대의 C-295W 수송기에 실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작전에서 손실된 항공기는 총 11대입니다. 격추된 F-15E 1대, 자폭시킨 MC-130J 2대와 리틀버드 4대, 피격된 A-10 1대, 격추된 MQ-9 드론 2대, UH-60 헬기 2대, 총 비용 약 3조 200억 원, 단 한 명을 꺼내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약 3조 200억 원, 항공기 11대, 155대의 항공기 투입. 미군은 절대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빈말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진짜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발목을 다친 채 48시간을 버틴 대령, 적 사격을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은 헬기 조종사들,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적진에 뛰어든 패러레스큐맨들. 무기는 입구였고 사람이 도착지였습니다.